좀 이따가 쉬는 시간 때. 자, 오늘 할 내용이 유리함수. 일요일까지 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몇 쪽 할 차례예요? 유리함수 설명만 간단하게 했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리수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약분하고 통분하는 개념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 다음에 부분분수 계산하는 거 이야기했죠. 자, 유리함수의 형태를 먼저 설명을 했던 내용이 있을 거야. 맞지? 유리함수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함수. 반비례라는 말 자체가 곱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반비례의 의미다 해가지고 y는 x분의 k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점근선의 표현을 이야기를 했을 거야. 점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 형태는 이제 점근선. 점근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점근선을 지나고 그냥 그어지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요놈과 요놈이 점근선이라면 이 점근선에 대해서 딱 45도 각도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1,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대칭이. K가 양수면 이쪽, 음수면 이쪽에서 그어진다. 이게 점근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에서의 이제 정의역 자체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값이 정의역이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 치역은 분수가 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이 절대 0이 안 되는 거야. 분자가 1이 돼버리면. 분모에 어떤 숫자가 들어오든. 그래서 여기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는 값이 또 y의 점근선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자, 보기 2번을 잠깐 보면 두 함수 fx, gx는 서로 같은 함수인지 말아야라. 자, 1번은 정의역이 달라. 맞지? 정의역이 여기는 실수 전체인데 여기는 x가 1이 아닌 실수 전체예요. 그래서 1일 때 서로 같은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1번은 같은 함수가 아니다. 근데 2번은 같은 함수가 맞아. 왜? 분모가 0이 되는 실수의 값이 없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해요. 이거는 약분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2라고 동일한 식이 된다. 정의역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은 같은 함수가 된다. 그래서 2번을 보면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에서 그냥 선생님 k는 비례상수라는 표현으로 그냥 쓸게요. 편의상. 그래서 우리는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의 모양이 k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야. k에 의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여서 그것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x축의 평행한 점근선과 y축의 평행한 점근선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거기에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 개념, 이 점근선의 교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항상 점대칭을 하면서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기울기, 직선에 대해서 또 선대칭이기도 해.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직선의 대칭인 유리함수 딱 이야기하면 그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유리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우리가 그려지는 형태가 K가 양수면 비례상수가 양수면 이쪽과 이쪽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면 X가 늘어남에 따라서 Y가 점점 감소하지. 점근선을 기준해서 이쪽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계속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양 끝값이 최대 최소예요. 이렇게 끄면 양 끝값이 최대 최소야. 그러면 요렇게 그어버리면 최대 최소가 없어. 그래서 최대 최소가 없거나 아니면 양 끝이 최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할 때는 그냥 양 끝값 집어넣어 버리면 돼. 있으면 양 끝값이고
애초에 없거나 양 끝값이 최대 최소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점근선의 교점이 핵심 포인트다. 그래프의 모양은 K의 비례상수 K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K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요. 왜냐하면 곱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곱이 비례상수니까. 그지? y는 x분의 k에서 x와 y의 곱이 k잖아. 그러니까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k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점근선의 교점으로 가까워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이제 그래프의 모양에 해당되는지 비교해서 뭐 크기 순으로 써라 이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다뤄지진 않고 결국 포인트는 점근선의 교점이 포인트다. 자, 보기 3번을 보면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해라.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x축, y축이 점근선이 되면서 요렇게 그어져.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해주면 되고 이쪽은 비례상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에서 그어지고 여기 비례상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과 이쪽, 비례상수가 양수니까 이쪽과 이쪽. 그래서 뭐 보기 4번에서 이제 비례상수의 크기 순으로 이야기하면 자,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놈이 절대값이 커. 근데 이쪽은 절대값이 양수야. 아니, 이 값은 비례상수가 양수야. 이쪽은 음수야. 멀어질수록 절대값이 커. 그러면 D가 제일 크겠죠. 양수 쪽에서 절대값이 제일 큰 놈이.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절대값이 큰데 음수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3번을 보면 자, 그래프의 모양은 y는 x분의 k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비례상수에 의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럼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 주게 되면 y는 x-p분의 k 더하기 q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한다. 뭐를 알 수 있어서? 그래프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서. 위치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점근선의 교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결국 이거 통보 안 하면 몇 차식 분의 몇 차식이야? 1차식 분의 1차식이야.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차식 분의 1차식의 형태의 유리함수만 취급한다. 1차식분의 사실 2차식의 형태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그건 미적분에서 조금 다뤄지게 되는데 뭐 몰라도 요즘에는 거기 부분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은 그렇게 안 써도 돼요. 그래서 1차분의 1차의 형태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y는 x분의 k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게 되면 점근선의 교점이 p, q로 옮겨지면서 이 점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이기도 하고 이 직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도 그래프가 대칭이기도 한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놈이 이제 우리가 수직이죠, 점근선이. 그래서 점근선의 수직으로 해서 대칭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직각쌍곡선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기 5번을 보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자,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점근선. x는 4. 그때 y 값은 얼마? 3. 그래서 이게 각각의 점근선이 된다. 여기는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때 y 값이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야. 여기 비례상수가 양수니까 x는 4, y는 3 해놓고 6 꺼주면 돼. 근데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2 해놓고 이쪽과 이쪽이 비례상수 음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하나 정도 더 표기한다면 y 절편 정도 하나 더 표현해줘도 좋아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함수가 1차식분의 1차식의 형태인데 결국 이거는 가분수야. 1차분의 1차니까 더 꺼낼 수가 있잖아. 가분수를 이제 대분수의 개념으로 고쳐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냥 책으로 이렇게 막 해놨는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빨리 바꾸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1차를 1차로 나누게 되면, 자, 결국은 이제 분수가 나눗셈이잖아. 얘로 나누게 되면 몫은 밖으로 꺼내줄 수 있지. 그리고 나머지만 분자에다 써주는 거잖아. 그러면 얘로 나누면 몫은 개수의 비가 몫이 되는 거지. 그래서 꺼낼 때 C분의 A로 꺼내줘요. C분의 A. X 1차항의 개수의 비. 꺼내지면서 분모 그대로 써줘. CX 더하기 D. 나머지를 분자에다 쓰잖아. 자, 1차로 나눈 나머지는 뭐하고 똑같아요?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c분의 d죠.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c분의 d 더하기 b로 분자를 바로 써주면 돼. 몫은 개수의 b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분모 0 되는 값을 분자에다 쳐넣으면 된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되게 간단해요. 익숙해지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자, 몫은 얼마냐면 1분의 2야. x의 개수가 1분의 2니까 2 꺼내. 그 다음 그대로 써놔. x 플러스 1. 분모 0 되니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되죠. 한 번에 그렇게 바꿔주면 된다. 괜히 모양 만들 필요 없이.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뭘 찾을 수 있어? 점근선의 x좌표 값이 x가 마이너스 1, y는 2. 그래서 마이너스 1 써주고 y는 2 써주면서 비례상수가 1이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프 형태가. 알겠어요? 자, 6번 한번 해봐봐. 보기 6번. 자, 얘를 바꿔주면 x 빼기 2 써주고 자, 1분의 1이니까 1 꺼내주고 2 집어넣더니 3 써주고 점근선은 x는 2, y는 1. 그래서 x는 2, y는 1 해놓고 이쪽 그려주면 되죠. 여기도 꺼내주면 2 꺼내줬고 x 빼기 1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2 삼으면 4 삼으면 방이야. 자, 보기 7번도 한번 해보세요.
자, 요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얘를 통해서 먼저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분모가 x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뒤에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3이 돼야 돼. 그럼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식을 해놓으니까 식을 만들어 놓고 저거랑 비교해서 K가 2, P가 마이너스 1, Q가 1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써주고 0을 집어넣으면 1이 돼야 돼? 그러면 3이지. 그래 놓고 나서 통분을 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더하기 3 하니까 1이죠. 그래서 C는 1, A는 마이너스 2, B는 1. 그래서 요 조건을 통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요걸 비교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바꾸는 것보다.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바꾸는 게 조금 더 번거로워. 실수하기도 쉽고. 자, 역함수는 조금 이따 할게요. 개념 익힘 1번 볼게요. 담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x가 마이너스 1, y는 3. 그래서 x 마이너스 1 찍어주고 y 3 찍어줘.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가 3. 점근선 껐지? 비례상수가 4니까 이쪽에서 그려진 건 대충 그려주면 돼. 이쪽에서 그려주는 거는 이렇게 그릴 때 될 수 있으면 y절편을 좀 해서 그려주는 게 좋아. 그러면 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점을 7이라고 이렇게만 딱 표시해줘.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식을 바꿔주면 x 플러스 1분의 분자가 2니까 2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 찍고 2 찍고 그래서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 y는 2 하면 여기가 2고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그려질 거야. 이쪽에서 그려지는데 0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1이라고 딱 표시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y절편 정도 하나 표시해주면 괜찮다 이거지. 뭐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식은 알겠죠? 뭐 여기선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전체, 치역은 y는 2가 아닌 실수전체, 점근선의 방식은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미정계수로 나와 있어. 그러면 점근선을 통해서 식을 먼저 찾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대입해서 비례상수를 찾는 거야. 푸는 방식은 순서를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자, 440, 441번 한번 해보세요.
실수 전체 모든 실수 다 같은 말이지. 근데 실수 전체는 안 되잖아. 점근선이 포함 안 될 테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죠. y절편 찍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3분의 그래서 x축, y축 그려주면 x는 3, y는 1 해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거주는데 0을 집어넣으면 음수기 때문에 대략 이런 식으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5 정도, 이 정도 표시를 해주면 좋죠. 이렇게 해주면 돼. 됐지? 441번은 정의역은 x가 1이 아닌 실수 맞고, 두 번째는 점근선 두 직선 x는 1, y는 2다 맞고,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2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1,2에 대해서 대칭이다. 근데 1, 2, 3, 4분면을 지난다. 아니죠. 자, 1을 집어넣으면 지금 분자가 1이기 때문에 x는 1, y는 2 그려지면 이쪽과 이쪽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무조건 4, 4분면 그치나요. 왜냐면 이쪽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어느 순간 이쪽으로 통과하게 되겠단 말이지. 근데 0을 집어넣어 봤어. 0을 집어넣었더니 1이니까 결국 이렇게 통과하잖아. 그래서 1, 2, 4, 4분면을 지나게 된다. 알았어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3, 4분면이 아니라 4, 4분면이다. 그래서 442번 요걸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해봐. 요게 좀 응용이 돼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비례상수냐 양수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여기를 지난 비례상수가 양수인 거야. 요 아래를 통한 비례상수가 음수인 거고. 그러니까 4, 4분면을 지나려면 어찌됐든 y절편이 0보다 작아야지만 4, 4분면은 지나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 정도선이 이쪽에 있어. y절편이 0보다 커야지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야지 우리가 3, 4분면을 안 지나죠. 3, 4분면 안 지난다?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그럼 2a 빼기 5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되잖아. 분모가 마이너스 4니까. 그럼 2분의 5가 돼서 자연수 a의 개수는 2개. 여기도 0 집어넣으면 결국 k-10인데 k-10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9개. 그래서 문제의 본질만 파악해주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유리함수는 표현을 조금 바꿔서 물어봐. 표현을 바꿔서 물어봤을 때 뭘 물어보는 건지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면 좋고, 자, 2번 문제를 보면 다음 함수의 그래프는 평행이동해서 겹쳐진다. 이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움직여서 겹쳐진다는 건 모양이 같다는 소리잖아. 어? 비례상수가 같다. 비례상수가. 비례상수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된다겠지? 그래서 비례상수가 같다는 거야. 비례상수가 1이 되는 걸 찾으면 되니까 여기 분모에 1 집어넣었을 때 비례상수가 2지. 요거 1 집어넣으면 1이죠. 니은.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비례상수가 마이너스니까 다르죠. 비례상수가 같은 거. 비례상수가 1인 걸 찾으라는 거하고 똑같아. 자, 평행이동해서 겹쳐진다. 무슨 소리라고? 비례상수가 같다. 평행이동하여 그래프가 겹쳐진다. 비례상수가 같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물어본 말의 속뜻은 이거예요. 비례상수가 같은 걸 찾으라는 소리야. 그렇게 파악을 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되게 쉽잖아. 그러면 분모 0 되는 값 집어넣어서 같은 것만 찾아버리면 되니까. 알겠죠? 443번, 4번 한번 해봐봐.
비례상수가 2인 걸 찾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3. 여기는 비례상수가 3이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2 집어넣으면 비례상수가 2가 되죠. 똑같은 거는 디귿만 2지. 이렇게 비례상수를 확인해주면 된다. 그러면 444번의 1번이나 2번은 뭐를 비교해주면 되냐면 얼마만큼 움직였냐라는 거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라는 거는 점근선의 교점을 비교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점근선의 교점이 요 식은 점근선이 교점이 0,0이죠. 여긴 점근선의 교점이 1,3이지. 분모 0 되는 값 1분의 3 꺼내주는 값. 그래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더하면 4. 여기도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3,1이고 여긴 점근선의 교점이 2, 마이너스 2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5, 마이너스 3, 답은 2. 이렇게. 알면 되게 간단해요. 이런 문제들은. 너 왜 나와, 임마. 자. 육 6번은 요 점근선의 좌표가 마이너스 4,3.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6, Y축 방향 3만큼 하면 6이 되죠. GX의 두 점근선의 교점이 얘야. 이놈이 FX 위의 점이래. 대입을 하라는 소리죠. 마이너스 6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 6, 3, 18 더하기 K가 이거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6이 돼야 된다. 그래서 K는 6. 됐죠? 이렇게 확인해주면 된다. 세 번째는 이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식을 찾는 건데, 요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식을 통해서,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서 식을 찾는 게 더 낫고, 식을 어떤 순서로 찾느냐?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찾아라. 점근선의 교점이 2하고 3이에요. 그러면 분모가 x 빼기 1이고 분자가 여기 밖에 꺼내준 값이 3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 y절편이 주어졌지. 0,2가 되려면 여기가 1이 돼야 되죠. 이렇게 찾아준 다음에 통분을 하라는 거야. x 빼기 1분의 3x 빼기 3에서 더하기 1하니까 빼기 2가 돼야 되지. 됐어요?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 A는 3, B는 마이너스 2. 제곱제곱해서 더해주면 14. 이렇게 해결해주면 된다. 자, 446번, 7번 한번 해봐봐.
자, 여기도 보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놓고 1 놓으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1과 1이지.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3이 돼야 되죠. 여기가 2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통분해주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하니까 3. 그래서 a는 1, b는 3, c는 1. 됐지? 여기도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과 2니까 x 플러스 1 밖에 2 써주고 0을 집어넣으면 1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지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지. 그 다음 정리해주면 x 플러스 1분의 2x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해주면 되고, 447번은 요거 알려줬다는 게 결국 뭘 알려준 거야? 점근선 알려준 거잖아. 3. 이렇게 해서 뭔지 몰라. 그러면 여기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b가 마이너스 2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지. 그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b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될 거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여기가 7이 돼야 되지.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럼 요걸 정리를 해주면 x 빼기 2분의 3x 더하기 1. 이렇게. F4. 4 집어넣으면 2분의 13. 이렇게 확인해주면 되고. 자, 여기도 정리역이, 치역이 이렇게 주어졌고 0,1을 지난대. 그럼 여기가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F-4를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굳이 ABC 찾을 필요도 없고. 알겠어요? 조금만 머리 씁시다. 그냥 아구잡이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는 이게 바꿔주는 거는, 만약에 바꾸라고 하면 이거를 x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b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의미가 결국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x자리에 f 역함수 x를 대입해버리면 좌변이 x인 거지. f 역함수 x를 구하는 거니까 좌변이 x가 되고 a f 역함수 x, 이제 이게 좀 번거로운 거야. c f 역함수 x 더하기 t에서 f 역함수 x로 정리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x f 역함수 x 더하기 bx고 cf 역함수 x 더하기 d가 돼서 ax 빼기 c f 역함수 x는 마이너스 bx 더하기 d가 돼서 f 역함수 x는 a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f 역함수 x를 구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건데, 우리가 역함수나 유리함수 역함수는 그냥 공식으로 기억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원래의 식과 요 식의 여기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요쪽만 어떻게 된 거야? 숫자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뀐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우리가 대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를 주대각이라고 하고 이거를 부대각이라고 해. 알았어요? 그래서 주대각의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주대각의 숫자와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B와 C의 숫자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주기만 하면 그게 역함수가 되니까 이 공식을 알면 우리가 원래 보통 역함수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원함수를 이용해서 푼다고 했잖아. 근데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찾기가 워낙 쉽기 때문에 역함수를 찾아 풀어도 무난해요. 문제 자체가. 안 어렵기 때문에. 자, 1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랑 요놈의 역함수가 얘면 이놈의 역함수가 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요놈의 숫자와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x 빼기 4분의 마이너스 2x 빼기 3. 숫자 바꾸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저놈하고 비교해주면 C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오케이? 자, 여기도 F 합성 GX가 X다라는 말이 요 말이 결국 의미하는 게 F의 역함수가 G다.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GX는 F의 역함수를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요놈의 숫자와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3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위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1이 되면서 요렇게 됐어요? 근데 원고 같은 경우 예전에 보면은 역함수 찾으라고 하는데 이거를 역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유도하시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 객관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공식 외워서 풀면 되는데 주관식으로 풀 때는 아까 증명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분의 4x 빼기 3을 y라고 놓고 그냥 f 역함수 x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여기를 y 더하기 2분의 4y 빼기 3은 x, y 바꾼 다음에 y가 돼서 정리해주면 돼. 맞죠? 응? 주대각의 부호를 바꾼다는 거야. 부대각선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유도를 하면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안 바뀐 거고 원래는 이제 이게 행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행렬에서 역행렬 구할 때도 비슷한 원리가 있는데 그러면 주대각의 숫자를 바꾸고 부대각의 부호를 바꾸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어. 행렬이 나왔을 때는. 근데 지금 행렬이 없거든. 그러니까 굳이 요놈 둘 다 건들지 말고 하나로 몰아서 그냥 주대각만 숫자 부호 바꾸라는 거야.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 공식으로 기억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448번하고 449번 한번 해봐봐.
뭐 교육과정, 이건 여담인데 교육과정에 없잖아, 행렬이. 행렬을 여러 군데다 써먹을 수 있는데 사실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벡터예요. 그러니까 벡터를 이제 수학에서는 벡터를 여러 개의 벡터들의 움직임들을 한꺼번에 하나로 표현하는 걸 행렬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공장에서 만들 때 뭐 A 제품, B 제품, C 제품, D 제품 원료를 또 뭐 다른 뭐 EFGH의 원료로 사용하게 됐었을 때 E가 A에 들어가는 거, E가 B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보통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서 그것들끼리 그러면 A 제품과 B 제품을 혼합해서 뭐 A 제품과 B 제품을 같이 세트로 만들 때는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금액은 또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고, 이거를 이 매트릭스끼리의 곱으로 표현하기도 해. 그런 데서 쓰기도 하는데, 요런 구조 자체도 요것도 결국은 우리가 합성함수도 결국 똑같은 시행을 반복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것도 행렬의 모양으로 만들어줘서 계속 반복을 해주는 방식으로 연산을 돌려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수학이라는 게, 전자계산기라는 게 결국 뭐야? 우리가 컴퓨터에서 그 숫자에서 연산을 계산한다는 개념이 그냥 하는 게 똑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간단하게는. 아주 1차원적으로는 뭐 요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얼마를 더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냐 하면 다시 루프, 그 다음에 또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냐면 루프 해가지고 만족할 때까지 계속 이 연산이 돌아가는 거야. 그게 컴퓨터가 돌아갈 때 디디디디디 소리가 나는 게 사실 아주 복잡한 연산이 계속 반복이 되어질 때는 그렇게 해. 실제로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10x10 같은 경우 10개짜리 매트릭스 하면 컴퓨터가 다운이 됐었어요.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많이 발전한 거지. 시간마다 바뀌는, 그게 계속 발전이 되는 거야. 그 돌아가는 그 메모리의 그 칩을 연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계속 축소가 되면서 연산이 거듭 제곱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몇 바이트, 16비트, 선생님 컴퓨터는, 선생님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4비트, 16비트 컴퓨터를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비트 단위가 아니라 뭐 그냥 기가, 메가 막 이렇게, 메가, 기가, 테라 단위로 넘어갔잖아. 그게 뭐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시대가 계속 바뀌는 거야. 이제 지금은 1테라라고 하더라도 벌써 10년 전만 하더라도 1테라가 하면 몇십만 원씩 했었어요. 지금 1테라가 10만 원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용량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역함수도 이제 요거 마찬가지예요. 연음과 연음의 숫자와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5가 올라가면서 얘가 5가 되고, 4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C는 그대로 써지고.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거지. 2x 빼기 3분의 이렇게 바꾸면 안 돼. 내림차순 썼을 때야. 그래서 연음과 연음 숫자 바꾸면 2x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로 바뀌고, 마이너스 3은 3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쓰였다고 이렇게 바꾸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G5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를 우리가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5를 구하라고 하면 역함수를 직접 찾는 것도 유리함수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보통의 역함수는 원함수 이용해서 푸는 거고, 이 식을 보면 x 빼기 1 더하기 2, 0을 집어넣으면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고 얘가 5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으면 되잖아. f 얼마가 5냐? 그럼 g5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3이 되는 값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나오면 3x 2, x는 3분의 2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역함수를 찾아서 요거 통분해서 역함수 찾은 다음에 풀어줘도 되고. 근데 사실 원함수 이용해서 푸는 게 더 편해요. 어떤 문제도 간에. 자, 잠깐 쉬었다가 450번부터 할게요.